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 강의를 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님. 네, 오늘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분포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똑같은 거를 여러 번 했을 때 독립시행하면은 매번 확률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그 확률들을 여러 번 곱해서 이 어떤 확률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확률을 곱할 때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들어갔었죠.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 두 개를 비로소 곱할 수 있다. 그 조건이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를 이 독립시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독립시행인 요 거를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자체를 갖다가 확률 변수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이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게 각각의 일반항의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요 위에서 그게 성공한 횟수를 갖다가 1, 2, 3 요게 P라고 하는 확률이 한 번, 두 번, 뭐 N번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쭉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은 확률 분포를 갖다가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항 정리랑 비스무리한 형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B는 바이노벌 해가지고 두 개 항 정리하는 거, 그 이항 정리에서 B를 따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항 분포 N B는 B N, P를 따른다라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이항 분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걸 여러 번 하는 거니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때 요거는 P 라지 X 확률 변수가 여기 성공한 횟수일 때 요거를 갖다가 이 전체의 확률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총 5번이니까 5번 중에서 n번 성공을 할 거고요. x번이지. x번 성공을 하고 4분의 3은 성공한 것만큼, 그 다음에 4분의 1은 실패한 것만큼 총 5번이니까 5번에서 x번을 빼주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확률 함수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이 이항분포에 대한 이 주어져 있는 이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가 간단하게 완성이 된다. 여기서 x에 해당하는 범위는 0, 1 쭉 가서 5까지 이렇게 5번이 있으니까 옆에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표를 달아주시면 된다. 그러면 4발 이상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p 라고 하는 게 성공하는 게 4번인 것과 성공하는 게 5번인 것 이렇게 딱 두 개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번 중에 4번 성공을 하니까 4분의 3의 확률이 4번 일어나고 나머지 실패할 확률이 1번 일어난다. 5번 중에 5번 성공을 하니까 4분의 3의 5번 확률이 성공을 하고 4번 4분의 1의 0번 요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1024 요걸 계산을 해주면 405 1024 요것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243이 되기 때문에 줄여서 정리를 해주면 128분의 81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항 분포도 결과적으로는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의 평균을 구해줄 때 앞에서 했던 방법은 이 확률 변수와 이 그거에 해당하는 확률을 갖다가 전부 다 곱한 거를 더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는 이걸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뭐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하면 되지만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서 이건 유도하는 과정보다는 이 공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쓰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횟수가 3번인 독립시행 확률에서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와 같이 확률 분포표를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이 평균은 0 곱하기 q 세제곱 1 곱하기 3pq 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개를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였었죠. q 세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몽땅 다 합쳐주게 되면 이거는 3p에 p 더하기 q 라는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P랑 Q는 성공할 확률과 실패할 확률이니까 더해주면 1입니다. 3P 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V도 마찬가지로 VX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게 되면 VX를 구할 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를 갖다가 추적 계산해서 전개를 해주면 얘도 마찬가지로 3PQ P 더하기 Q 라는 식으로 나오게 된다. P 더하기 Q를 1로 바꿔주게 되면 3PQ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인 시그마 X 요거는 분산을 갖다가 루트를 해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3PQ를 루트 해준 양의 제곱근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요 앞에 들어가게 되는 이 숫자를 일반적으로 바꾸게 되면 요게 n번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여기 뭐 b n번 한 번 성공할 때마다 p 뭐 이런 식으로 뭐뭐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물결 표시를 써가지고 이와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 평균 ex 요거는 np가 되고요. 여기는 분산 vx 요거는 np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는 루트 npq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문제 푸는 것 자체만 해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치료율이 80%인 약을 100명의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그 다음에 치료된 환자의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총 100번의 성공률은 80%인 요런 독립 시행 확률을 따르는 이항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항 분포니까 요 평균인 이 x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는 어 이렇게 여기 이항 분포를 따르느라고 표시를 해주고 이 x는 여기서 np를 구하면 되니까 100 곱하기 100분의 80이 돼서 80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1회차를 할 때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이 공식이 간단할지라고 해도 요 공식을 적용하게 되는 이 과정과 대입하게 되는 과정을 두 개를 동시에 합쳐서 하지 마시고 요거를 공식을 꼭 한번 써주고 넘어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손이 익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제외를 하고 써도 상관은 없지만 처음에는 공식을 쓸 때는 공식만 쓰고 대입할 때는 대입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는 말은 분산에서 봤었죠. 분산 이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니까 여기는 이 분산은 위에서 npq고요.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아직 모르고 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은 여기 바로 위에서 했던 np의 전체 제곱인 80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의 평균은 여기서 분산은 80 곱하기 100분의 20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서 나머지 거를 갖다 정리를 해주면 제곱의 평균은 6416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실수 전체에서 집합해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는 이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확률을 구할 수는 없지만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 범위로는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와 같이 생겼을 때 참 거지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아이고 얘가 여기 제곱은 여기까지만 2파이까지만 이렇게 루트가 붙어 있고 뒤에 있는 시그마에는 또 하필이면 루트가 안 붙어 있어요. 되게 미묘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는 굉장히 특수한 요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야, 이제 수학을 좀 포기할 때가 왔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를 이거에 대한 식은 기억해두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뒤에서 그 정규화와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이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이 식이 외워지게 될 거고요. 만약에 굳이 외우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볼 거는 이 정규 분포는 기호로 n m, 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정규라고 하는 뜻은 노말이 돼서 요 n은 그 노말 디스트리뷰션에 요게 n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규 분포를 따를 때 요게 이렇게 평균이 가운데 이렇게 쫙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쭉 이렇게 늘어나는 이와 같은 그래프의 형식이 됩니다.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아요. 그래요. 요게 가운데가 5등급 이고 뭐 4, 3, 2, 1, 그 다음에 6, 7, 8, 9 이런 식으로 이 전체가 표현이 됐었죠. 그래서 사실 1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그 이 구분이 등급으로 표시를 했을 때는 이게 4% 안에 드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안쪽에 그 굉장히 엄청 상위권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등급 안쪽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여기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여기 가장 많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규 분포는 다음과 같은 이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가운데가 평균이고 이렇게 쭉 평균에 몰려 있으면서 쭉 퍼져 있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평균이 점점 커지면 이렇게
그래프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이용해서 대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를 요 넓이가 1이 되도록 이 전체를 갖다가 정의를 해준 거라서 확률을 다도하면 1이다 라고 하는 그 확률의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평균은 똑같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이 분산이 달라지게 되면 분산은 요 평균에 얼마나 많이 몰려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였었죠. 분산이 크면은 이게 평균에서 몰려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변으로 이렇게 쭉 퍼져 있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됩니다. 그럼 분산이 낮으면 이렇게 가운데 평균으로 몰려있는 이렇게 쭉 분산이 덜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질적으로 적용을 할 때 이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이거 0,0이 아니라 1이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이게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에 해당하는 요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표준 편차가 1이니까 뭐 분산도 1이 되겠죠. 그럼 요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이게 직접적으로 어떤 정규 분포가 있다라고 하면 이 정규 분포를 갖다가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식의 식을 이용합니다. 이거는 요렇게 된다는 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정규 분포, 요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시그마 제곱 요걸 따르고 여기 있는 이 z는 표준 정규 분포 0,1이라는 걸 따를 때 이 x라고 하는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를 갖다가 이렇게 평균을 빼주고 요 표준 편차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 해당하는 그 값을 갖다가 그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어떤 확률이 이 정규 분포가 어디서 A부터 B까지 위치할 확률을 갖다가 정확하게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를 표로 이와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서 써주게 되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개 쉬워요 이거. 요게 어떤 처음에 주어져 있는 이 확률 변수 n,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 30이고 분산이 4의 제곱인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규화를 시키려고 하려면 여기서 이 z와 x와의 관계를 x-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라고 이런 형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 z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 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인 이런 표준 정규 분포표를 따르게 돼요. 그럼 요 괄호 1번에서 우리가 할 거는 28과 34가 표준 정규 분포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나 그거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위에서 있는 일단 여기 변환하게 되는 식을 갖다 먼저 써주시고요. 여기 28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써주면 여기 위에 있는 P 28 X 34라고 하는 요 놈은 요게 28도 X자리 그 다음에 34도 요 변환식의 X자리 이렇게 해주면 이 Z의 범위에 맞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z는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럼 한 거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여기 있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활용을 하면 여기 있는 이 확률을 언제든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 이 가운데가 평균 0, 그 다음에 분산이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을 갖다가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여기 있는 이 범위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0부터 1까지 범위를 구하려고 하려면 여기 위에 있는 이 확률에 해당하는 요만큼이 0부터 1까지가 될 건데 그러면 0부터 1까지는 넓이를 굉장히 쉽게 구했으니까 이 확률 값을 그렇게 쉽게 유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부터 0까지는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이 z는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z가 0.5라고 하는 거는 p 0부터 z가 0.5까지 있을 때의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요거는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0.5부터 z까지 z는 0까지 이런 식으로 꼭
대칭형으로 똑같이 마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0.5니까 0.5까지의 이 범위를 갖다가 구해주기만 하면 이만큼은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처음에 색칠했던 요만큼은 요거랑 이렇게 서로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노란색에 해당하는 이 확률을 갖다가 0.1915로 이렇게 더해서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0.5328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P 라지 X가 36보다 크거나 같을 이런 확률을 구하려고 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요 안에서 px를 z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바꿔주는 공식 36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p z가 1.5보다 클 확률 이런 걸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고 싶은 거는 1.5보다 클 확률인데 작을 확률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요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오른쪽과 왼쪽이 두 개가 대칭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해당하는 전체 확률은 0.5가 됩니다. 그러면 0.5에서 1.5보다 클 확률이 0.4332가 되기 때문에 1.5보다 작을 확률이 0.4332가 되기 때문에 0.5에서 0.4332를 이렇게 빼서 0.0668로 이렇게 모아서 계산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의 활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확률 통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안 나올 수가 없는 뭐 그런 범위인데 이게 그냥 나오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 정규분포네,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어쩌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숫자를 x는 z는 x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의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p 69 x 75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요거는 요거를 표준화 이렇게 이와 같은 과정으로 이 시계를 이용해서 변환시키는 과정을 표준화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 69 빼기 평균이 얼마냐? 63. 이거를 표준 편차가 6. 이렇게. 요걸 분산으로 나누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75 나누기 빼기 63 나누기 6. 네,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9, 2, P1. 오케이.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얘는 12니까 2. 네,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게 되는데, 그럼 1부터 2까지 이 전체를 갖다 구해주게 되려면, 여기 있는 거는 0부터, X가 아니라 Z지. 표준을 했으면 요 확률 변수가 Z로 바뀌어요. 그러면 0부터 Z가 1 사이에 있는 거를 0부터 Z가 2 사이에 있는 거에서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0부터 2까지는 0.48 요 위에 표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0.34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0.14로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답을 퍼센트로 쓰라고 했으니까 14%요 라고 이렇게 답을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응시한 2,000명이니까 여기서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 정규분포에 해당하는 정보는 평균과 그 표준 편차의 제곱인 분산 요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210 그다음에 30의 제곱 요렇게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요거를 따르는데 그럼 이제 z로 바꾸려고 하려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z는 요 x에서 평균인 210을 빼고 이제 표준 편차인 30을 나누면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뽑으려고 하는 숫자를 갖다 생각을 해보면 뽑으려고 하는 거는 4,000명 중에 2,000명 중에 40명입니다. 그럼 2,000명 중에 40명 안에 든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확률인 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요거는 얼마요? 50분의 1. 빡세네. 그러면 0.02라고 이렇게 소수점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합격자의 최소 점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합격자의 그림은 요렇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어려워요. 아무튼 대칭이라고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총
2000명 중에 40명 안에 들어야 되니까 요거를 갖다가 요 확률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확률은 0.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밑에 X축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위에 있는 이 면적에 해당하는 거는 요 그 확률 변수에 따른 이 확률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면적을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전체를 확률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게 되는 이 x 값을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z로 바꿔서 똑같이 표현을 해주면 z는 0.02 안에 들라고 하려면 이 z의 값은 요거일 때 z가 2 이렇게 요거 때문에 2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z가 2니까 요거를 x로 이렇게 똑같이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바꾸고 이렇게 넘기고 조절해가지고 이 전체를 갖다 계산을 해주면 이 x는 270으로 60 그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270점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뒤에서 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하기 전에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사건 A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이 P이고 수학적 확률은 좀 그 완벽한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거인데 주사위를 던질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 6번 중에 확률 6번 중에 3이라고 하는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면 6번 중에 한 번이니까 6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해보는 건데 실제 주사위를 던졌는데 한 6번 던졌는데 여기서 3이 안 나오고 다 1, 2, 4, 5, 6, 1 이렇게 나왔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면 6분의 1 아니네. 확률 통계 안 해. 뭐 요렇게 되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6번이라고 하는 작은 횟수에서는 그게 3이라고 하는 눈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왔다고 해서 다 맞고 뭐 안 나왔다고 해서 안 맞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로또를 샀는데 항상 안 맞는다고 해서 어딘가에는 맞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건 아니죠. 누군가는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사건 A가 일어날 수학 정률이 P이고 이게 n번의 독립시행에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라지 X라고 할 때, 즉 이거는 여러 번 하면은 이 확률은 이 전체적인 거는 통계적인 확률 이 자체가 이 수학적 확률에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이 옆에 자료를 이용을 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주사위를 n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 요거를 갖다가 6분의 1이라고 하는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독립지행 확률이니까. 그러면 요런 거를 이제 n이 10일 때 여기서 p 절대값 10분의 이 라지 x 마이너스 이 수학적 확률 이 이상적인 수학적 확률이 6분의 1 요거랑 이거의 사이가 이게 0.1 사이에 들어갈 거를 갖다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구해 보게 되면 이거는 계산을 했을 때 0.66 어쩌고 x 2.66 어쩌고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될 확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px는 1부터 px는 2일 때 요거 딱 두 개만 더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이걸 계산을 해주면 0.614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요게 통계적 확률이고 요게 수학적 확률인데 통계적 확률은 이 n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썩 크지 않으면은 이거나 이게 좀 약간 괴리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 h라고 하는 매우 작은 수에 대해서 이 두 개 차이가 매우 작은 수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의 좀 비슷해진다. 그 막 오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n이 10일 때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n이 20으로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 30으로 합시다. 30으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면 10 대신 30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P가 여기 있는 숫자는 2, 8 요 안에 들은 걸 갖다 몽땅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PX가 1일, X가 3일 때, PX가 4일 때 더하기 쭉 이걸 넘어가서 여기서 X가
7일 때로 이렇게 몽땅 다 더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 해당하는 확률은 0.784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쭉 해주게 되면 요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점점 가까워지면 n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커짐에 따라 가지고 p n분의 라지 x 마이너스 6분의 1, 2, 0.1보다 작을 확률, 이거는 거의 좀 1에 비슷하게 가까워합니다. 그러니까 0.1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숫자보다 이렇게 이 두 개의 차이가 좁을 확률, 즉 얘랑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n이 커지면.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이항정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요거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는 요게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np를 따를 때 요게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np, 정규 분포에서는 평균과 분산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np, npq를 따른다. n이 충분히 크면 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지행의 확률 하는 거를 방금 전에 주사위를 던졌던 거를 똑같이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b, 주사위를 n번 던졌을 때 여기 1, 2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거는 이걸 갖다가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몇 번 조사를 해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p가 처음에는 요렇게, 두 번째는 요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건 점점 낮아져야지. 이런 식으로 n이 10일 때와 방금 전에 했던 거 n이 30일 때, 그 다음에 n이 뭐 50으로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정규 분포 곡선이랑 좀 비슷비슷해지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거는 야 그거 되게 좀 피곤하다,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조사를 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냐, 뭐 또 그건 아니고, 요게 이 이항분포라고 되어 있는 거를 n이 충분히 크다, 뭐 충분히 큰 거는 뭐 얼마나 커야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큰 것만 나오겠죠.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은 이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렇게 그 이항분포를 갖다 정규화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 이항분포를 정규화하는 방법은 요거를 x라고 하는 거, 요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눈 횟수를 갖다가 이렇게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걸로 해놓으면, 여기 있는 이 횟수는 총 192번 던졌고, 그 다음에 확률은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와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거는 총 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한 번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4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거를 192번이면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n이 충분히 크다 라고 이렇게 감안을 합니다. 이렇게 감안을 해서 여기 있는 이 x라고 하는 거는 정규 분포,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는 np, npq 의 형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np는 191랑 2분의 1을 더한 거, 그 다음에 npq는 192랑 2분의 1을 더한 게 아니라 곱한 거지, 곱한 거에다가 그 반대의 확률인 2분의 1을 또 다시 곱한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쓰게 되면은 x는 48,6의 제곱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57번 이하일 확률이니까 여기 있는 이 정규, 여기 이항 분포를 갖다가 정규화 시켰는데, 이 정규화 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갖다 못 구하니까 여기 있는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표준항을 한번 더 합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거를 z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로 바꿔주게 되면 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이 z로 바꿔주게 되는 과정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라지 x가 57번 이하일 이 확률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얘를 갖다가 z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57 빼기 z에 대한 식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를 나눠준다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숫자가 좀 크다라고 해서 이 평균을 빼주는 과정을, 평균에서 이 변수를 빼주게 되면 반대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꼭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 전체를 맞춰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z가 뭐보다 작을 확률이냐? 1.5보다 작을 확률. 그렇지. 그러면 요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p 0.0부터
Z가 1.5보다 작을 확률 요거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반토막을 툭 잘라서 이 반토막에서 1.5보다 작을 확률인 이만큼을 구했으니까 나머지 반토막의 확률은 그냥 냅다 더해주면 되겠죠. 반반이니까 0.5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1.5에 해당하는 0.4332와 0.5를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 0.9332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항분포는 숫자가 충분히 크면은 정규화할 수 있고요. 이 정규화되어 있는 이 정규 분포는 항상 표준화를 시켜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 놈을 정규화 표준화를 거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답만 적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유형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